이제 우리가 중독을 하나의 행동 패턴과 감정적 영향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내부에서, 특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독은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나 나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현상입니다. 중독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진화한 구조로 먹고 마시고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등 삶의 필수적인 행동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며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좋은 일이야. 다시 해봐. 문제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 약물이나 특정 행동을 도입하면서 시작됩니다. 알코올, 니코틴 같은 약물이나 게임, 소셜미디어 같은 행동은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도록 만듭니다. 이 도파민의 급증은 평소 뇌가 다루던 수준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그러면 뇌는 스스로 적응을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도파민 분출에 노출되면 뇌는 수용체의 민감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보상 시스템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아. 스스로 보호해야겠어. 그 결과 사람은 더 이상 처음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찾거나 행동의 빈도를 늘려 처음에 느꼈던 쾌감을 다시 느끼려 합니다. 이 과정은 내성이라고 불리며 중독이 점점 심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뇌가 불균형 상태에 빠지면서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단순히 보상 시스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독은 전두엽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두엽은 자제력, 의사결정, 계획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도파민 분출은 이 영역을 약화시키며 충동을 억제하거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한테 해로운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이는 단순한 의지력의 부족이 아니라 뇌의 변화로 인해 통제력이 약화된 것입니다. 중독은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불리는 뇌의 또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편도체는 특히 공포와 스트레스 같은 감정을 조절합니다.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 편도체는 불안, 짜증, 초조함 같은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며 사람을 압박합니다. 이 불쾌감은 중독된 사람이 다시 약물이나 행동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중독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금단 증상의 고통을 피하려는 행위로 변질됩니다. 중독은 뇌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과 약물은 간, 심장, 면역체계 같은 신체 기관의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반면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행동 중독은 수면 부족, 나쁜 자세 또는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의 경우 과도한 섭취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카페인을 섭취할 때는 더 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라도 실제로는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독의 인공적인 쾌락의 순환을 끊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중독 자극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끊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단절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행동이나 물질의 노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었다면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하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도파민의 지속적인 흐름을 늦출 수 있고 뇌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자극에 저항하는 시간 동안 뇌의 보상 회로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아침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술술 풀리는 날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침대에서 나오는 것조차 엄청난 도전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간단한 일조차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극심한 피로감이 꼭 바쁜 한 주를 보낸 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날 충분히 쉰 것 같은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가 있죠. 반대로 과로를 하고 출장을 다니고 엄청나게 힘을 쏟았는데도 의외로 에너지가 넘치는 날도 있어요.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이런 피로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수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대적인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활력을 방해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복잡한 과학적 이론을 간단하게 풀어드릴 테니 이해하시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피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에만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습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고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죠. 특히 뇌는 몸의 컨트롤 센터로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여러 시스템을 통해 조절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억제성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뇌가 스스로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생각, 결정, 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과정에서 대사, 부산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뇌가 열심히 일한 뒤 남기는 흔적 같은 거죠. 이런 부산물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지만 중요한 건 이 부산물들이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겁니다. 뇌가 이런 부산물을 청소하는 시간은 바로 수면, 특히 깊은 수면 동안입니다.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를 일종의 청소를 하듯이 흐르면서 이러한 부산물들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고 활력 넘치는 상태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충분히 잤다고 해도 피로감이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복잡한 일을 몇 시간 동안 처리하고 나면 머리가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날이 있죠. 이건 뇌에 축적된 부산물들이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카페인이나 디지털 기기 같은 자극을 통해 억지로 버티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두 가지 현대적인 피로의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이에요. 카페인은 분명 우리가 피곤할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뇌는 더 이상 스스로 활력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외부 자극에 의존하게 되죠. 결국 카페인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끝없는 알림과 정보는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쉬는 법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피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한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멈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모든 것을 끄고 내 마음과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카페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향정신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유도 간단하죠. 카페인은 피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당신을 더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속이고 있을 때 당신의 뇌는 여전히 그 피로의 원인이 되는 대사부산물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쉬려고 할 때 카페인이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고 다시 커피를 찾게 됩니다. 이 사이클 보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카페인이 좋은 도우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예를 상상해 보세요. 하루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사람. 점심 무렵 한 잔 더 마시며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오후에는 점심 먹고 찾아오는 나른함을 견디기 위해 또 한 잔을 더 마시죠. 그런데 밤이 되면 제대로 긴장을 풀지 못하고 결국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커피 없이는 못 버티겠네. 그런데 커피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인의 에너지를 잠식하고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디지털 자극입니다. 우리의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 수십 개의 탭을 동시에 열어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과도한 디지털 자극이 우리의 뇌에 하는 일이 딱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알림, 인스타그램에서 내리는 피드,
틱톡에서 보는 짧은 영상 하나하나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로 순간적으로 기분 좋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과도한 자극은 뇌의 과활성화를 유발해 결국 뇌가 긴장을 푸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멈춘 후에도 그 잔여 자극이 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완전히 꺼지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면 중에도 뇌가 높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밤새 잤다고 느끼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온종일 활동한 것처럼 피곤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정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벗어난다는 건 단순히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뇌에 어떤 자극도 주지 않는 조용한 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디지털 자극의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각성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새로운 영상이나 포스트를 볼 때마다 우리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했어. 혹은 이거 재밌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 도파민에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바로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지는 욕구입니다. SNS나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잠깐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어느새 40분 동안 피드를 내리거나 짧은 영상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뇌는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과부하 상태에 놓인 뇌로 잠을 자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침대에 누웠다 해도 뇌는 여전히 가속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 동안 본 콘텐츠들을 계속 떠올리거나 오프라인일 때 놓친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어내죠. 마치 고속 주행 중인 차를 갑자기 중립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즉시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뇌도 즉각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멜라토닌, 즉 우리의 수면 신호를 담당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뇌는 제대로 된 휴식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우리는 끝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욕망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뇌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정보들은 마치 영양가 없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일종의 정신적 비만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이 느려지고 무거워지듯 과도한 정보 소비는 뇌를 같은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그 과부하는 우리를 만성적인 피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몇 분 안에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영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보를 폭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는 뇌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감과 초조함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하루가 끝날 때쯤 우리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피로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만족스러운 피로가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느낌이죠. 이건 하루 종일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우리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습관은 결국 강박적인 행동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핸드폰을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항상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경계는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에 머물게 되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과도한 디지털 자극이 우리의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알았으니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